사람들은 말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이 자매에게 피는 한번 엉겨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족쇄였습니다. 저 가운데 걸린 핏빛 원피스 보이죠? 저게 바로 사냥을 시작한다는 악마의 예고장이었어요. 언니의 얼굴을 하고 남편의 침실까지 파고든 동생의 소름 돋는 집착. 과연 벽장 속의 그녀는 자기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20년을 이어온 이 징글징글한 악연의 끝. 제가 오늘 딱 보여드립니다. 그래. 인연이란 게 참 얄궂어. 내가 그 집안일을 봐주게 된 건 훨씬 나중 일이야. 그 집 안주인이, 그러니까 민호놈 어머니가 내 신당 문턱이 닳도록 찾아와서 울고 불고 난리를 쳤거든. 멀쩡하던 아들놈 얼굴에 어느 날부터 병색이 완연한데 병원은 죽어도 안 가겠다. 약도 안 먹겠다. 고집을 부리니 어미 속이 오죽 탔겠어. 답답한 마음에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딱 보니 알겠더구나, 그놈. 아픈 게 아니라 무언가에 홀려도 단단히 홀린 게지. 하지만 그 사단이 나기 전 그들의 시작은 그래, 남들 눈엔 한편의 신데렐라 동화 같았을 게다. 재벌가 차남 민호와 가진 것 없는 지윤. 그 기묘한 인연은 화려한 연회장에서 시작됐어. 아니, 이 여자가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고개를 왜 그렇게 숙이고 있어? 사람 기분 나쁘게. 야, 고개 들어보라고. 지윤은 그날 일일 아르바이트 중이었어. 실수로 와인 몇 방울 튀긴 게 다였지만 그녀는 마치 살인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있었지. 그녀에게 세상은 온통 지뢰밭이었으니까. 누군가 목소리만 높여도 지우는 발작하듯 떨곤 했거든. 남자가 손을 들어 올리자 지우는 눈을 질끈 감았어. 하지만 매운 손바닥 대신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지. 그 손 내리시죠, 김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 파티장에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도 있는 건데 점잖으신 어른이 어린 아가씨한테 손찌검이라니. 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강 이사, 그게 아니라 이 여자가 내 옷을... 세탁비 제가 낼 테니까 나가세요. 지금 당장. 경호원, 이분 모셔. 민호는 떨고 있는 지윤을 데리고 파티장 밖 정원으로 나갔어. 보통 여자들이라면 고맙다고 울거나 재벌 3세인 걸 알고 꼬리를 쳤을 텐데 이 여자는 달랐어. 죄송합니다. 모기만한 소리만 남기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지. 민호는 그게 참 묘하게 거슬렸던 모양이야. 저 여자 뭐지? 다들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안달인데 무슨 전염병 환자 보듯 도망을 가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예쁘네. 화려한 여자들 틈에 있어서 몰랐는데 저 단아한 눈매하며 분위기가 묘해. 딱 내 이상형이야. 그날 이후로 민호의 짝사랑이 시작됐어. 우연을 가장해서 지윤이 일하는 카페, 도서관을 뻔질나게 드나들었지. 지윤은 자기 주제를 아니까 계속 피했지만 호탕하고 불같은 민호가 포기할 리가 있나. 결국 지윤도 그 거침없는 직진에 마음을 열었고 둘은 부모님 앞에 섰지. 당연히 반대가 심했어. 하지만 민호놈 고집을 누가 꺾어? 너 미쳤니?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애를 데려와. 절대 안 된다. 어머니, 저 지훈이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평생 혼자 늙어 죽을까요? 배경 말고 사람을 보세요. 저 이 여자 없으면 안 돼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 결국
깐깐한 어머니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그렇게 둘은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지. 쫓기듯 도망친 게 아니라 세상 당당하게. 지우는 믿었을 거야. 이제 내 인생의 어둠은 끝났구나. 나도 이제 빛 속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야. 신혼생활은 말 그대로 꿀단지였어. 민호는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갔고 지훈의 얼굴에선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사랑하는 남자가 옆에 있고 시댁에서도 인정받는 며느리가 됐으니 뭐가 무섭겠어. 과거의 기억, 그 끔찍했던 악몽들은 저 깊은 곳에 묻어버린 지 오래였지. 지은아,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회사 일이 좀 꼬여서. 혼자 저녁 먹을 수 있지? 무서우면 영상통화 켜둘까? 아, 맞다. 베란다 문 좀 닫아놔. 오늘 바람 많이 분대. 사랑해. 아이, 내가 어린애예요? 걱정 말고 일 보세요. 나 이제 민호 씨 아내 강지윤이라고. 씩씩하게 잘 있을 수 있어요. 얼른 다녀와요.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그래, 그녀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어. 아니, 그렇다고 믿고 싶었겠지. 민호가 출근하고 텅 빈 집. 지우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빨래를 널러 베란다로 향했어. 오후의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고 바람에 흰 커튼이 평화롭게 살랑거리는 아주 완벽한 오후였지. 그런데 말이다.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고 고개를 든 순간 지윤의 콧노래가 뚝 멈췄어. 커튼 사이로 들이치는 바람이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버린 거야.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냄새 비릿하고 쇠냄새가 섞인 아주 오래전에 맡았던 그 역겨운 향기. 내가 베란다 문을 열어뒀나? 분명 닫았는데. 그리고 이 냄새는 지우는 홀린 듯 창가로 다가갔어. 펄럭이는 민호의 흰 와이셔츠들 사이로 무언가 이질적인 색깔이 눈에 들어왔거든. 이 집엔 검은색이나 회색, 흰색 옷밖에 없는데 저기 저렇게 핏빛처럼 붉은 것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건 새빨간 원피스였어. 성인 여자의 것이라기엔 조금 작고 아이 옷이라기엔 너무 성숙한 기괴한 디자인. 바람에 흔들리는 그 붉은 천조각이 마치 언니, 나 왔어. 나 안 보고 싶었어? 하며 손을 흔드는 것 같았지. 안 돼. 기어이 나를 찾았어. 이게 왜 여기에 있어? 민호 씨가 위험해. 바닥에 주저앉은 지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어. 그 붉은 원피스를 보는 순간 행복했던 신혼집은 순식간에 차가운 감옥으로 변해버렸지.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봉인해 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어. 지독하게 끈질긴 그 이름. 지훈의 그림자를 훔쳐간 도둑 지아가 돌아온 거야. 자, 이제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꾸나. 저 여자가 왜 저 붉은 옷만 보면 사시나무 떨듯 떠는지, 그 징글징글한 자매의 악연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말이야. 사람들은 흔히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고들 믿어.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 때로는 피가 물보다 진해서 한 번 엉겨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족쇄가 되기도 하거든. 지훈이 그 불쌍한 아이의 족쇄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채워져 있었어. 쌍둥이로 태어난 지훈과 지아, 3분 먼저 태어난 언니 지유는 순하고 겁이 많았고
동생 지아는 태어날 때조차 울지 않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지. 부모는 그저 예쁘고 건강하게만 자라주길 바랐겠지만 그건 착각이었어. 악마는 기저귀를 차고 있었을 때부터 이미 발톱을 드러냈으니까. 어머, 여보, 이것 좀 봐요. 우리 지윤이 걸으려나 봐. 지윤아, 이리 와. 엄마한테 와. 옳지, 옳지. 와, 우리 공주님 대단한데? 아빠한테도 와야지. 아장아장 지훈이 고사리 같은 발을 떼며 부모 품으로 가려던 그 순간이었어. 뒤에 앉아있던 지아가 마치 사냥감을 낚아채듯 기어와서는 지훈의 발목을 획 낚아채버렸지. 지훈은 그대로 꼬꾸라졌고 울음을 터뜨렸어. 보통 아이라면 같이 놀라거나 울어야 정상인데 지아는 달랐어. 넘어진 언니 위로 엎어지더니 숨이 막힐 정도로 꽉 껴안고는 놔주질 않는 거야. 부모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였겠어. 어머, 여보, 지아 좀 봐. 언니 넘어졌다고 지켜주는 거 봐. 세상에, 쟤네는 벌써부터 우애가 저렇게 좋아? 우애, 천만에. 그건 포옹이 아니라 포획이었어. 어린 지아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지. 어딜 감히 도망가? 너는 엄마 아빠한테 가는 게 아니야. 내 옆에 있어야지. 그때 부모가 그 섬뜩한 눈빛을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저 쌍둥이라 사이가 좋다고만 믿었으니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딱 2년 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였지. 자, 우리 지윤이 참 잘했어요. 선생님이 너무 예뻐서 안아줘야겠다. 이리 와. 선생님이 비행기 태워줄게. 구석에서 블록을 쌓고 있던 지아. 무표정한 얼굴로 벌떡 일어나더니 선생님에게 달려들었어. 그리고는 손에 쥐고 있던 딱딱한 나무 블록으로 선생님의 발등을 있는 힘껏 내리쳤지. 내 발! 난리통의 원장이며 다른 선생님들이 뛰어왔지. 그런데 그 난장판 속에서 4살배기 지아는 태연하게 지훈의 손목을 낚아채 자기 등 뒤로 숨기더구나. 마치 내 물건을 훔쳐가려던 도둑을 응징했다는 듯이. 그 눈, 그래, 짐승의 눈이었어. 부모는 그제야 깨달았지. 우리 아이가 뭔가 잘못됐다고. 아주 많이 잘못됐다고. 그때부터였어. 부모가 지아를 데리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소아정신과는 다 찾아다닌 게. 하지만 의사들도 고개만 저었어. 지능은 높은데 공감 능력이 전무하다. 선천적인 결함이다. 뭐 그런 뻔한 소리들. 부모는 기대했지. 크면 나아지겠지. 철되면 괜찮겠지. 하지만 괴물은 자라면서 더 큰 괴물이 될 뿐이야.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 잊을 수도 없는 사건이 터졌지. 담임 선생님이 지아를 불렀어. 수업 시간에 지훈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니 주의를 주려고 했겠지. 지야, 너 자꾸 언니 쳐다볼래? 수업에 집중해야지. 그리고 왜 친구들이 지윤이 근처에도 못 가게 막아? 너 그거 나쁜 짓이야. 지윤이도 다른 친구랑 놀아야지. 지훈이는 내 건데요. 다른 애들은 싫어요. 선생님도 방해하지 마세요. 뭐? 너 이게 무슨 보르장물이야? 당장 나와. 지아가 선생님에게 매달리더니 팔을 꽉 물었어. 선생님이 비명을 지르며 떼어내려 했지만 소용없었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팔을 놓지 않더구나. 교실은 피범벅이 됐고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못 질렀어. 그 사건 이후로 지훈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 지아가 다른 아이들을 괴롭혔냐고,
아니, 지아는 지윤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에게만 죽여버린다 는 눈빛을 보냈어. 공포. 그 압도적인 공포가 지윤을 외딴 섬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지아가 자꾸 이상한 거 시켜. 학교 가기 싫어. 애들이 나만 보면 도망가. 지윤은 부모에게 매달렸어. 제발 살려달라고. 하지만 병원비에 합의금에 지아 뒷수습에 지칠 대로 지친 부모는 결국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지. 바로 회피였어. 지윤아, 네가 언니잖아. 응? 지아 아픈 거 알잖아. 네가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엄마 아빠 너무 힘들어서 그래. 너까지 이러면 우리 다 죽어.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야. 네가 지아 좀 잘 타일러봐. 네가 참아라. 그 한마디가 어린 지윤의 영혼을 죽였어. 지아는 지윤을 인형처럼 조종했지. 똑같은 옷을 입히고 자기가 허락한 말만 하게 하고 화장실조차 허락 없이는 못 가게 했어. 지윤은 살기 위해, 그 미친 폭력을 멈추기 위해 스스로 지아의 꼭두각시가 되기를 자처했지. 빛나던 지윤의 눈동자는 점점 흐릿해져 갔고, 그 반면 지아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어. 그렇게 지옥 같은 유년 시절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길게 이어지고 있었지. 아이가 자라서 소녀가 되고 소녀가 숙녀가 되면 보통은 철이 든다고들 하지. 하지만 악마는 자랄수록 더 교묘해지고 잔인해지는 법이야. 고등학생이 된 지아는 이제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아주 기괴한 놀이를 시작했어. 이른바 역할 바꾸기 놀이. 지아는 유독 새빨간 원피스에 집착했어.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옷이었지. 하지만 어떤 날엔 억지로 그 화려한 붉은 옷을 지윤에게 입혔어. 그리고 자기는 지윤의 단정한 교복이나 수수한 사복을 입고 머리 스타일까지 언니랑 똑같이 꾸몄지. 왜 그랬을까? 그래, 사냥을 나가는 거야. 지윤의 얼굴을 하고서. 언니, 오늘은 내가 언니 할게. 언니는 여기서 나 기다려? 이 빨간 옷 입고 꼼짝 말고 있어. 벗으면 알지. 나 다녀올 동안 인형처럼 예쁘게 앉아 있어야 해. 지윤은 그 붉은 옷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 반항의 대가는 늘 피를 불렀으니까. 방구석에 붉은 원피스를 입고 덜덜 떨며 앉아있는 지윤을 뒤로하고 지아는 지윤인 척 밖으로 나갔지. 타겟은 지윤을 남몰래 짝사랑하던 옆 학교 남학생이었어. 그 남학생은 꿈에도 몰랐겠지. 수줍게 고백을 받아주며 우리 데이트할까? 라고 말하던 그 소녀가 사실은 천사의 탈을 쓴 악귀였다는 거. 지윤아, 오늘 정말 꿈만 같았어. 네가 떡볶이 좋아하는 줄 몰랐네. 나 사실 너 엄청 조용하고 차가운 줄 알았거든. 근데 이렇게 잘 웃는 줄 몰랐어. 집까지 데려다 줄게. 어두워지잖아? 아니야, 오빠. 여기까지면 돼, 오늘. 진짜 재밌었어, 오빠. 착한 사람이구나. 근데 오빠, 그거 알아? 착한 사람은 재미없어. 그리고 내 언니를 좋아하는 놈들은 다 벌받아야 해. 잘 놀았으니까 이제 잘 가. 순식간이었어. 파란불이 깜빡거리던 횡단보도. 지아는 망설임 없이 남학생의 등을 찻길로 힘껏 떠밀었지. 질주하던 트럭은 미처 멈추지 못했어. 귀를 찢는 듯한 급제동 소리와 둔탁한 충돌음, 그리고 비명소리마저 삼켜버린 정적 소년의 모습은 순식간에 트럭 너머로
사라져버렸지. 그 시절엔 CCTV도 블랙박스도 귀하던 때라 세상은 그걸 불행한 교통사고라고 불렀어. 목격자들은 그저 여학생과 장난치다 학생이 뛰어들었다 고만 했지. 지아는 유유히 골목으로 사라져 옷을 갈아입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와 붉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지훈을 보며 웃었어. 언니, 나왔어. 옷 잘 입고 있었네. 오늘 언니 덕분에 재밌는 구경했어. 아, 맞다. 영수 오빠. 걔 이제 학교 못 나올 거야. 평생. 그러게 왜 감히 내 언니를 탐내. 주제도 모르고. 지훈은 직감했어. 그 남학생이 당한 사고가 자신이 입고 있는 이 붉은 옷과 지아의 외출 때문이라는 걸. 자신이 이 방에 갇혀 지아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동안 지아는 자신의 껍데기를 쓰고 살인을 저지른 거야. 그날 이후로 지훈에게 빨간 원피스는 그냥 옷이 아니었어. 그건 피냄새였고 죄책감이었고 지아 그 자체였지. 내가 저걸 입으면 누군가 죽는다. 그 끔찍한 공식이 뇌리에 인두처럼 박혀버린 게야. 자, 이제 알겠느냐? 왜 신혼집 베란다에 걸린 그 붉은 옷 한 벌에 지훈이 그토록 사색이 되어 무너져 내렸는지? 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다시 사냥을 시작하겠다는 악마의 살인 예고장이나 다름없었습니까? 지옥에도 끝은 있다고들 하지. 하지만 지훈이에게 그 집은 출구 없는 미로였어. 어느덧 19 꽃다운 나이가 되었지만 지훈의 영혼은 이미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었지. 우울증, 무기력증, 정신이 온전할 리가 있나. 하루하루가 지아의 인형놀이였으니 말이야. 결국 아이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 욕실에서. 그 차가운 물속으로 스스로 깊이 잠겨버린 게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삶의 끈을 그만 놓아버리려 했던 거야. 지훈아 눈 좀 떠봐. 여보, 빨리 119 불러. 안 돼, 제발. 천만 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어. 그리고 그 사건은 무기력했던 가장을 깨웠지. 창백하게 식어가는 딸을 들쳐업고 뛰면서 아빠는 그제야 각성한 거야. 이대로 두면 내 딸이 죽는다. 지아가 지훈이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날부터 아빠는 변했어. 지아를 지훈에게서 강제로 떼어놓고 방문에 튼튼한 자물쇠를 달았지. 그리고 지아에게 처음으로 무서운 얼굴로 엄하게 경고했어. 너 한 번만 더 언니 근처에 얼씬거려봐라. 그땐 아빠가 너 용서 안 해. 당장 네 방으로 들어가. 아빠 왜 그래? 우린 쌍둥이잖아. 억지로 떼어놓으면 안 돼. 그러면 탈락. 지아의 그 차분한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빠의 지훈 지키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 한 달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아침이었지. 회사로 출근하던 아빠는 빗길 위에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 경찰 조사는 빗길 운전 미숙.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은 지아가 울고 있는 지훈의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을 듣는다면 과연 그게 단순한 사고였을까? 언니 많이 슬퍼. 그러게. 내가 떼어놓으면 탈난다고 했잖아. 아빠가 왜 떠난 줄 알아? 언니가 자꾸 도망가려고 해서 그래. 한 번만 더 그런 시도 해봐. 그땐 엄마도 아빠 만나러 갈 거야. 좀 더 빨리. 내가 죽인 거야. 나 때문에. 지훈이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고 있을 때 문 밖에는 또 한 사람, 엄마가 서 있었어. 평생을 지아의 광기에 눌려 방관자로 살았던 유약한 여인. 하지만 남편을 잃고
엄마도 아빠 곁으로 보내주겠다는 끔찍한 협박을 들은 순간 엄마는 깨달았지. 이 집구석에서 지훈이를 살릴 수 있는 건 이제 나뿐이구나. 엄마는 울지 않았어. 대신 조용히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지. 집안의 폐물을 다 팔고 적금을 깨서 현금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아이가 집을 비우는 유일한 시간을 누렸지. 바로 지아가 제일 좋아하는 역할 바꾸기 놀이날을 자, 언니 팔 넣어. 옳지. 와, 역시 언니가 입으니까 진짜 나갔다. 오늘은 이 빨간 원피스 입고 얌전히 있어. 내가 올 때까지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면 안 돼. 알았어. 다녀와. 오늘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 좀 하다 올게. 아, 맞다. 오늘 타겟은 독서실 총무 오빠야. 언니한테 친절하게 커피 주더라. 건방지게. 재미 좀 보고 올게. 지아가 지훈의 옷을 입고 지훈의 얼굴을 하고 밖으로 나간 그 순간 빨간 원피스를 입은 지훈이 방구석에 처박혀 떨고 있을 때였어. 잠겨있던 방문이 벌컥 열리고 엄마가 뛰어들어왔지. 뒤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어. 지윤아, 빨리. 시간 없어. 어서 일어나. 아저씨, 얼른 애 데리고 나가요. 지아 들어오기 전에 빨리요. 엄마, 지아가 알면 우리 다 끝장이야. 나 이 옷 벗어야 하는데. 옷 갈아입을 시간 없어. 그냥 뛰어. 지윤아, 내 딸 지윤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이 돈 가지고 최대한 멀리 가. 6개월마다 사는 곳 바꾸고 이름도 바꿔. 그리고 절대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전화도 하지 마. 네가 잡히면 우린 정말 끝이야. 알았지? 제발 살아. 어서 가. 지훈은 영문도 모른 채 끔찍해하던 그 붉은 원피스를 입은 채로 엄마의 손에 떠밀려 맨발로 뛰쳐나갔어. 남자들에게 이끌려가며 뒤를 돌아보니 엄마가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 지훈의 모습을 눈에 담으며 울고 있었지. 그게 지훈이 본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딸을 탈출시킨 엄마의 처음이자 마지막 반란이었지. 그렇게 지훈은 도망쳤어. 엄마 말대로. 이름도 바꾸고 사는 곳도 메뚜기처럼 옮겨다니며 숨죽여 살았지. 그렇게 5년, 지훈은 운명처럼 민호를 만났고 그 지옥 같던 과거를 숨긴 채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 행복이 눈앞에 다가오니 두고 온 엄마 생각이 사무치게 났겠지. 나를 살리고 그 지옥에 홀로 남겨진 엄마. 무사하기는 하실까? 혹시라도 목소리라도 들을 수 없을까? 결혼식 전날 밤, 지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5년 동안 꾹 참았던 엄마의 핸드폰 번호를 눌렀어. 신호가 가고 덜컥 연결이 됐어.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 말이 없었지. 지우는 침을 꼴깍 삼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 여보세요? 엄마, 잠시 정적이 흘렀어. 수화기 너머에선 엄마의 대답 대신 아주 미세하고 차가운 숨소리만 들려왔지. 불길한 예감에 지훈이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핸드폰 너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 언니, 지윤 언니야? 지훈은 그 길로 핸드폰을 박살내고 유심칩까지 가위로 잘라버렸어. 그리고 민호에게 울며 불며 당장 이사 가자고 매달렸지. 엄마의 핸드폰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다는 건 엄마의 신변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렇게 또 3년이 지났지. 연락은 끊겼고 지호는 엄마를 가슴에 묻었어. 민호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이제 정말 끝났다고 믿으면서. 하지만 말이다. 악연의 끈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야. 그놈은 냄새를 맡고 있었던 거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오늘 평화롭던 신혼집 베란다에 그 붉은 깃발이 꽂힌 거야. 전화기 너머로 언니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기어이 형체를 입고 나타난 거지. 언니, 내가 말했잖아. 엄마도 아빠 곁으로 떠났다고. 이제 우리 다시 만날 차례야. 그날 밤 신혼집의 베란다 문은 굳게 닫혔지만 보이지 않는 지옥 문은 활짝 열렸어. 지우는 신고도 반항도 하지 못했지. 남들이 보면 답답하다 욕할지 몰라도 그건 겪어보지 않은 자들의 오만이야. 어린 시절부터 20년 넘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공포에 절여진 영혼은 맹수 앞에 선 초식동물과 같아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보다 순종해야 산다는 본능이 먼저 몸을 올바매거든. 그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지. 쥐아는 아주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베란다에 걸려있던 그 섬뜩한 붉은 원피스를 걷어냈어.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언니에게 툭 하고 던져줬지. 마치 주인에게 목줄을 던져주듯이 말이야. 언니, 우리 정말 오랜만이다. 그치? 심심했는데 잘 됐다. 우리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역할놀이 다시 하자. 규칙은 기억나지? 몸이 기억할 텐데. 자, 지금부터 이 집 안주인은 나야. 형부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언니는 이 빨간 옷 입고 저기 안방 붙박이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저 깊은 곳, 겨울이불 넣어두는 칸 알지? 거기 딱 언니 자리더라. 안 돼. 지아야. 제발. 민호 씨는 건드리지 마. 나 갈게. 내가 조용히 사라질게. 쉿, 토달지 마. 언니가 사라지면 재미없잖아. 관객이 있어야지. 잘 들어. 만약에 내가 형부랑 밥 먹고 뒹굴고 놀고 있는데 언니가 벽장 문을 열고 나온다. 아니면 끽소리라도 낸다. 그럼 그땐 형부도 끝이야. 옛날에 그 횡단보도 남학생 기억하지? 비명도 못 지르고 사라져버린 거. 이번엔 형부차 브레이크를 손봐줄까? 아니면 자는 동안 영원히 깨지 않는 꿈을 꾸게 해줄까? 선택은 언니가 해. 움직일 수가 없어. 숨조차 쉴 수가 없어. 저 아이 눈은 진심이야. 저건 협박이 아니라 예고야. 내가 나가면 민호 씨는 위험해져. 차라리 내가 어둠 속에 처박히는 게 나아. 나만 죽은 듯이 있으면 민호 씨는 안전할 거야. 그래, 나만 참으면 돼. 지훈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겠지. 지훈은 홀린 듯 붉은 원피스를 꿰입고 스스로 안방 붙박이장 문을 열고 그 좁고 캄캄한 틈새로 기어 들어갔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스스로 문을 닫는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지아는 지훈이 벗어둔 단아한 파스텔톤 홈웨어를 주워 입었어. 머리를 질끈 묶고 지훈이 자주 바르던 연한 립밤을 바르고 거실 거울을 보며 웃었지. 거울 속엔 영락없는 지훈이 서 있었어. 악마의 영혼을 가진 지훈이. 그때 현관 밖에서 도어락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어. 띠띠띠띠. 그 평범한 전자음이 여보, 나왔어. 아, 오늘 차 진짜 막히더라. 배고파 죽겠네. 집에서 맛있는 냄새 나네. 왔어요. 고생했어, 민호씨. 얼른 씻고 나와요. 오늘 당신 주려고 아주 특별한 저녁 준비했어. 기대해도 좋아? 벽장 틈새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지우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어.
내 남편, 내 집, 내 목소리. 모든 걸 뺏겼지만 나갈 수가 없어. 어둠 속에서 붉은 원피스를 입은 채 지우는 다시 지아의 그림자가 되어버린 거야. 그리고 거실에서는 민호를 위한, 아니, 민호를 사냥하기 위한 잔혹한 만찬이 시작되고 있었지. 이상하다. 분명 내 아내 지윤인데 언제부턴가 모든 게 낯설다. 결혼 전 지윤이는 내 건강 염려증 환자였다.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짜게 먹지 마라, 야채를 많이 먹어라 잔소리를 했고, 식탁엔 늘 슴슴한 나물 반찬과 맑은 국이 올라왔었다. 그 담백하고 건강한 밥상이 지윤이의 사랑 표현이었다. 그런데 요새는 식탁의 풍경이 핏빛으로 변했다. 여보, 오늘 찌개 왜 이렇게 매워? 그리고 이거 무슨 향이지? 산초가루야. 혀가 아릴 정도인데. 당신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기운 없어 보여서. 원래 스트레스 쌓일 땐 땀 뻘뻘 흘리면서 자극적인 거 먹어야 풀린대. 그리고 이 고기 좀 먹어봐. 내가 특별히 구한 약재 넣고 푹 끓인 거야. 자, 해. 새빨간 콧물, 코를 찌르는 강한 향신료 냄새. 평소라면 질색했을 메뉴들을 그녀는 내 숟가락 위에 가득 올려준다. 거절할 수가 없다. 팔접 반상 차리느라 고생한 아내의 정성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아내의 태도다. 자기는 먹지 않는다. 국물을 뜨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내려놓고 고기도 내 그릇에만 잔뜩 밀어준다. 마치 맛을 보면 안 되는 음식인 것처럼. 여보도 좀 먹어. 왜 나만 줘? 당신 어디 아파? 아니야. 난 요리하면서 간을 너무 많이 봤더니 배불러. 당신 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니까 남기지 말고 싹싹 긁어 먹어. 알았지? 억지로 국물을 삼킬 때마다 목구멍이 따끔거린다. 매운맛 뒤에 숨어있는 설명할 수 없는 기분 나쁜 쓴맛. 밥을 다 먹고 나면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지고 심장에 불규칙하게 쿵쿵쿵 뛴다. 마치 누군가 심장을 꽉 쥐고 놓지 않는 듯한 답답함.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다. 내 몸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하지만 지옥은 식탁에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고통은 침실에서 시작된다. 지윤이는 잠자리에서 늘 수줍어했다. 내가 리드해주길 바랐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사랑을 확인하는 걸 좋아했다. 그런데 지금 내 위에 올라타 있는 이 여자는 짐승 같다. 아니, 나를 사냥감으로 보는 것 같다. 민호 씨, 재미없게 왜 이래? 힘이 하나도 없네. 더 세게 안아봐. 나를 부서질 정도로 꽉 안으라고. 아니면 내가 당신을 망가뜨려 줄까? 응? 숨 막히는 거 좋아하잖아. 신아, 왜 그래? 힘이 너무 세. 그만해. 심장이 너무 아파. 이러지 마. 그녀는 나를 거칠게 밀어붙이고 숨통을 조여오며 즐거워한다. 내가 약기운에 취해 헐떡이고 괴로워할수록 그녀의 눈은 번들거린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일방적인 죄압이고 사육이다. 그런데도 나는 이 미친 노름에서 벗어나질 못하겠다. 정신이 몽롱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진다.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모조리 빨려나가는 기분이다. 벽장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건가? 지난주에 억지로 찾아가서 본 아들의 몰골은 사람이 아니었다. 눈밑은 퀭하게 들어가 시커멓고 입술은 바싹 말라 비틀어졌고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갈비뼈가 앙상했다. 그런데도 며느리 지윤이는 옆에서 생글생글 웃으며 팔짱을 끼고 있었지. 어머니, 민호 씨가 요즘 저를 너무 사랑해서 살 빠지는 줄도 모르나 봐요. 라면서 그 웃음. 그래,
그 웃음이 문제였다. 아, 엄마. 왜 자꾸 전화해요? 나 바쁘다고 했잖아요. 밥 잘 먹고 다닌다니까요. 얼굴이 반쪽. 요즘 다이어트 해서 그래요. 엄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제발 좀 숨 좀 쉬게 내버려둬요. 끊어요. 전화기가 툭 끊기는데 모친의 심장도 툭 끊어지는 것 같았다. 저게 정말 내 아들 민호 목소리란 말인가.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 민호. 엄이라면 끔찍하게 챙기던 애였는데. 보살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 우리 민호 큰일 나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병원에선 스트레스성이라는데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애가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괴로워하는데 며느리는 멀쩡해요.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얼굴에 꽃이 펴요. 마치 아들의 생기를 통째로 삼켜버린 것처럼요. 진정하시오. 물 한 잔 드시고. 내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소. 그 집안의 기운이 심상치 않다고. 아들 사주 좀 다시 불러보시오. 그리고 며느리 사주도. 거참 기괴하네. 아들놈 사주는 지금 촛불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야. 누군가 이놈 목에 빨대를 꽂고 기를 쪽쪽 빨아먹고 있어. 어머니를 재촉해 신당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제단 위의 촛불이 미친 듯이 일렁이더구나. 바람 한 점 없는 방인데 말이야. 그때였어. 귓가에 쩌렁쩌렁한 장부님의 호통 소리가 천둥처럼 내리꽂히더군. 뛰어라. 저 간악한 뱀이 드디어 아가리를 벌렸다. 지금 당장 가서 잡지 않으면 오늘 밤 그 집 초상 치른다. 어서 가라. 그 서슬퍼런 불호령에 나는 등골이 오싹해져서 신발도 짝짝이로 꿰신고 미친 듯이 그 집으로 달렸지. 늦으면 안 된다. 절대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 내 인연! 어디서 감히 뱀 혓바닥을 놀려? 썩 나오지 못해?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들어갔지. 거실 소파에는 민호가 축 늘어져 있었고 그 옆엔 지아가 과도를 든 채 사과를 깎고 있었어. 어머니가 민호야! 하고 달려가는데 지아가 고개를 천천히 들더군. 그 눈, 그래, 뱀눈이었어. 들켰다는 당혹감, 아니 사냥을 방해받은 짜증이 가득했지. 어머니, 밤늦게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이 무당 누구? 연기 집어치워 역겨우니까. 네 언니 어디다 숨겼어? 이 방에 숨소리가 두 개야. 하나는 죽어가는 놈, 하나는 죽은 듯이 숨죽인 년. 넌 사람도 아니야. 부모를 해치고 형부까지 망치려는 짐승이지. 하하하. 아, 재미없게 들켰네. 어머니, 며느리 헷갈리시면 안 되죠. 제가 진짜예요. 제가 더 잘하잖아요. 저 남자는 이제 거의 다 내 건데 왜 뺏으려 그래? 이 미친년. 너 누구야?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민호야, 정신 차려봐. 시끄러워. 다 끝장내기 전에 조용히 해. 그리고 언니, 듣고 있어? 내가 말했지. 들키면 형부도 끝이라고. 지금이야. 들린다. 엄마의 비명소리, 민호 씨의 신음소리, 그리고 들키면 형구도 끝이다는 저 악마의 목소리. 안 돼. 나 때문에 또 사람들이 다쳐. 숨어야 해. 아니, 내가 숨어서 지켜진 게 있었나? 내 침묵이 아빠를 잃게 했고 엄마를 잃게 했어. 이제 민호 씨까지 잃을 거야. 더 이상은 안 뺏겨, 이 붉은 옷. 그래, 오늘 내가 입었어. 지아야, 네가 그랬지? 이 옷을 입으면 사냥을 하는 거라고. 그럼 보여줄게, 진짜 사냥이 뭔지. 그때였어. 닫혀있던 안방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어.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산발이 된 머리를 한 여자. 그건 공포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어. 제 짝을 지키려는 어미 늑대의 눈빛이었지. 손대지 마! 내 남편한테서 떨어져. 언니가 왜 규칙을 어겨? 나오면 끝장이라고 했잖아. 아니, 규칙은 바뀌었어. 여긴 내 집이야. 내 남편이고 내 인생이야. 너 같은 악마가 살 자리는 없어. 우리 아빠 해친 년, 엄마까지 그렇게 만든 년. 지금이다. 어머니, 경찰 불러. 어서. 내가 2년 잡고 있을 테니까. 유지아 씨, 살인 미수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얌전히 있어. 안돼, 내 거야. 언니는 내 그림자잖아. 내가 주인이야. 모두 꺼져. 언니는 내 거란 말이야. 모든 일이 다 끝난 한 달 후, 지훈이 신당에 홀로 들어왔지. 얼굴이 이제 좀 사람 같네. 남편은 좀 어떤가? 네. 다행히 해독 치료 잘 받아서 의식도 돌아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울더라고요. 보살님, 오늘 찾아온 건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지아가 경찰 조사에서도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안 해요, 우리 엄마. 어떻게 된 건지. 아빠는 정말 사고였는지. 보살님은 아시죠? 그래, 내 뒤에 서 계신다. 두 분 다 피눈물을 흘리며 서 계셔. 지훈아, 잘 듣거라. 내 아비는 사고가 아니었다. 비 오는 날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사고 순간에 아비는 알았다. 지아가 차에 손을 댔다는 걸. 내 딸이 나를 해치는구나. 그 처참한 심정으로 눈도 못 감고. 그리고 네 어미. 5년 전 널 탈출시키고 나서 지아에게 감금당했다. 옛날 네가 살던 그 집, 지하실 알지? 거기에 갇혀서 빛 한 줌 못 보고 서서히 시들어가셨어. 마지막 숨이 멎는 순간까지 네 걱정만 하다가 지금 그 집마다 엔두나무 아래 계신다. 차가운 흙바닥에서 딸이 잘 살고 있는지만 보고 싶어서 저승도 못 가고 계셔. 엄마! 엄마, 미안해. 나만 도망쳐서 미안해.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울지 마라. 네가 울면 부모님 발길이 더 무거워져. 오늘 날 잡자. 네 부모님 억울한 한 풀어서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네 지독한 악연도 여기서 끊어내는 거다. 천도제 올리자. 그날 밤 거대한 불길이 타올랐어. 지우는 부모님의 위패 앞에서 절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그 붉은 원피스를 화로에 던져 넣었지. 엄마,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저 이제 안 도망쳐요. 민호 씨랑 행복하게 살게요. 지아는 벌 받을 거예요. 평생.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붉은 옷이 검은 재로 변해 공중으로 흩어지더구나. 그 연기를 타고 부모님의 넋도 훨훨 날아갔겠지. 제가 다 사그라들고 난 뒤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 그 얼굴엔 더 이상 두려움도 그림자도 없었어. 오직 자기 삶을 되찾은 진짜 주인의 단단한 눈빛뿐이었지. 사람은 누구나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 하지만 기억하렴. 그림자가 아무리 짙어도 결코 빛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선명해지지만 결국 그 빛을 내는 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말이야.